안녕하세요. 스페이스워크의 대표 조성현입니다. 저희 스페이스워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AI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 속에서 건축 설계를 할 수 있게, 인테리어 설계가 되든 가구 배치가 되든 아니면 신축 설계가 되든 이제 설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하나 개발하고 있고, 또 하나는 건축가들이 그려놓은 도면에서 어떤 것이 법규에 어긋났고, 어긋났다면 왜 그렇고 어떤 부분을 봐야지 되는지를 알려주는 기술, 이 두 가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 건축을 전공했고, 그리고 대학 다닐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좋아했기 때문에 컴퓨터와 이제 부전공을 전공해서 어떻게 하면 좀 건축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연구를 좀 많이 했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건축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런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거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젊은 건축가로 이제 시작을 했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작은 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개수가 많은데, 사실 전문가의 그 비용, 용역비는 규모에서 비례하기 때문에 너무 파편화돼서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많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땅에 내가 빌라를 개발한다 또는 어떤 수익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붙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이런 작은 일들이 AI가 도와주기 좋은 분야라고 여겨서 이제 관심을 가졌고요. 그러다가 2016년에 SH공사가 저희가 만든 초기 프로토타입인 그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을 구매하면서 좀 더 기술 지향적으로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스페이스워크를 만들었고, 대규모 언어 모델, 흔히들 GPT로 많이 알려져 있는 추론력을 가진 AI가 생기면서 다른 차원의 좀 더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산업에서 수익이라고 하면은 저희 그 플랜 넥스트라는 그 AI가 이제 설계를 해주는 제품만 봐도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몰랐던 해외 사정들, 해외 맥락들, 이런 것들도 보편적인 것들을 파악을 해서 확장 가능성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건축 도면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꼭 한국 도면에도 한정될 필요 없고, 도면이라고 불리는 이제 어떤 것들 자체를 해석해서 그게 어떤지를 이제 판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아무리 좁고 내로우하고 좀 깊은 분야더라도 확장 가능성에서 큰 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좀 비효율적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더 잘하는 일이 있고 AI가 더 잘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고, 깊이를 알기 때문에 또 전혀 없던 또 창의적인 면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AI가 잘하는 거는 누락되기 쉽고 놓치기 쉬운 좀 지루한 일들을 정말 끈기 있게 잘 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잘 활용하면은 훨씬 더 좋은 건축 또는 더 좋은 건물을 만드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람이 설계하던 방식들을 보면은 왜 데이터를 반영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려고 하지만 당연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한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알 수 있는 맥락의 한계일 수 있는데, AI가 들어오면서는 사실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로 하는 정보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끈기 있고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 최근에 전 조직을 AI 네이티브로 만들고 있습니다. 개발은 당연하고 운영부터 이제 모든 면들을 AI가 계속 레버리지하고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게 하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생긴 또 재밌는 변화는, 기존에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 어떤 그 제품 또는 어떤 서비스를 담당했던 팀이 없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같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AI가 도입되면서 이제 그런 장벽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이 코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어떤 맥락에서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걸 다시 재구조화 깔끔하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까지 해줄 수 있게 되면서, 그렇다면 좀 더 다양한 좀 협업 범위를 좀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 최근에 이제 베트남 개발자가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이제 한 명 합류를 했는데 예전같이 이제 막 여러 가지 맥락들을 전해줄 필요가 좀 굉장히 없어졌습니다. 단지 깃허브에 컴밋만 하면은 사실 어제 어떤 일을 했고 어디서 막혔고 이런 것들도 이제 바로 파악이 되고 궁금한 것들, 건축 도메인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질문들도 가운데 이제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굉장히 소통이 쉬워져서 그냥 한 팀처럼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건축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산업의 모든 역할들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데이터는 당연하고 데이터뿐 아니라 무형의 노하우들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되고 이 무형의 노하우 자산을 AI로 빨리 녹이고 이제 그것들이 반복 가능하게 사용 형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스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킬이라는 개념은 요즘 AI LLM들이 그걸 읽고서 같은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인데요. 최근에 지금 많이 일고 있는, 꼭 건축뿐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서 하는 것들이 예전에 인수인계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제 어떻게 일을 했고 이제 어떻게 했고 이제 어떤 것들을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교육하고 학습하는 거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스킬을 전달하는 걸로 많은 업무 인수인계가 끝난다고 듣고 있습니다. 도구를 잘 쓰는 것보다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건 또 훨씬 많아졌고요. 왜냐하면은 도구 자체는 지금 이제 AI가 굉장히 잘 써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냐가 중요해졌는데, 여기 하나 더 한다면은 내가 정의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내가 정의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은 저희 건축 분야의 AI를 만들 수 있는 길,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정말로 크게 더 많은 사람에게 또는 더 많이 또는 더 넓게 쓸 수 있는 길이어서 이 능력이 정말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건축 법규 검토를 AI와 함께 하게 되면은 사실 일단 대기하는 시간들이라든지 굉장히 반복적인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줄어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설계 자동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 AI가 이제 더 많은 맥락들을 이제 해석해 줄 수 있으면서 하나의 모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오지 않습니까? 매장에 대한 배치다 그러면은 사람이 어디 많이 모이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자동 설계가 반영을 해서 계속 최적화된 매장을 찾아 나가는 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지금 건축 전공자분들이 지금 이 분야에 들어오시기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내가 하는 일을 서비스로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엔지니어링적인 노하우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내가 건축 전공하고 있는 내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논리적으로 분해해낼 수 있으면은 서비스라든지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하는 일들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닿게 하고 싶으신 건축 전공자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